실험관에 있는 사람들, 연구원들, 데드 레비츠들 하나도 가릴 거 없이 남김없이 해치고 있어요. 네, 저희조차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관리자님. 지금까지 배워 파쇄 완료. 그러니까 넬리한테 들킨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초절꾼밤에 맞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대문도 걸어 잠궜을걸? 여기는... 자, 준비됐지?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거야? 아, 참, 헤스클리프. 내가 말할 때 집중하라고 했잖아. 저기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정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달리기 해보자고. 아마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길걸? 캐시, 너 신발 잃어버렸는데. 넬리한테 또 혼나겠다. 뭐 어때? 상관없어. 아, 저기 어마어마하게 큰 집 보이지? 창문 너머로 누가 있을지 몰래 훔쳐보자. 안 돼, 캐시. 왜? 왜냐면... 지금 저 집으로 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들켜서 커다란 개들이 우리를 쫓을 거야.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너의 발목을 물 거고, 너는 비록 소리를 지르진 않겠지만 피가 많이 날 거야. 몇 주 동안 붕대를 감아야 했을 정도로. 내가 대신 다쳤어야 했다고 밤낮으로 후회를 했어. 그리고?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너를 치료해주기 위해 집 안으로 데려간 뒤 린튼과 만나게 돼. 네 기분은 어땠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넋이 나가 있었지. 그건 당연하지.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쁘니까. 하지만 히스클리프, 너는 나를 두고 먼저 그 저택을 벗어났잖아. 심장이 밑도 끝도 없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나중에서야 생각해보니 비참하다는 기분에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 네가 발목을 다친 것도 화가 났고, 비싼 그림 같은 그 장면에 나는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너와 내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 이 일로 힌들리 오빠는 내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 그래서 넬리한테 널 완전히 방치시켜버리라고 말했어. 그리고 나는 5주 동안 이 저택에 머물렀고, 린튼과 그 여동생인 이사벨라와도 친해지고, 결국 네가 처음으로 나를 거부하게 된 이유가 되고 말았지. 딱 이 순간까진 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난 지금 가야 해. 왜냐하면 이건 내 일기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난 이날을 좋아했어. 너와 함께 마음껏 정원에 달릴 수 있었던 이날을. 나도 그래, 히스클리프. 그래서 영원히 기억해 놓으려고 일기장에 빼곡하게 써놓았던 거야. 내 소중한 기억. 기분은 어때요? 더럽군. 그리고 비참해. 이 시체들과 너네들, 내가 이런 거지? 이상하네.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때려 부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 오히려 아주 더러워. 힘들리 그놈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꼴이잖아.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부수겠다는 생각만 가득 찼는데 제일 끔찍했던 건 내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멈춰있기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이번엔 돌아왔지만 그 다음엔 또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냐? 힘들린 놈이 맞았을 수도 있어. 난 글러먹은 놈이라 바뀌었다는 건 가소로운 착각일 뿐이었고, 이런 식으로 획가닥한 다음 때려 부숴야만 끝나는 게 내 진짜 모습이라고. 야, 시계대가리. 넌 스스론 모르겠지만 아마 너 빼고 다 알 거야.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뭐 하여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대로 나라는 인간이 계속 어둠 속에 사라져가는 느낌일 때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든. 그 지긋지긋한 시계 소리. 그걸로 다시 눈이 떠져.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야. 이것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쓰러뜨린 데드래비츠 보스 시체를 좀 보세요. 죽은 건 다른 세계에서 온 히스클리프 씨가 아니라 이건 처음 보는 사람의 시체잖아요. 맙소사, 이건 이 얼굴 누군지 알아? 이사벨라 아가씨. 이게 대체... 이사벨라 에드가 린튼의 여동생이었어. 린튼과 함께 이 집에 몇 번 놀러 왔었지. 그놈은 진짜가 아니었어. 놓친 거야. 현재까지 총 4번의 벼락이 쳤다. 회사의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인 행동을 판단하고자 했다면 황금가지를 가져가기만 하라고 했던 린튼의 말이 맞았을 것이다. 아, 겁쟁이처럼 헛간에 숨어서 벼락이 치기만 기다리라는 거?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참 도움되네. 처음부터 그럴 걸 그랬어.
나 같은 게 무슨 배짱으로? 아니, 말은 끝나지 않았다, 히스클리프. 앞으로는 말을 빨리 하는 걸 연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군. 이 저택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히스클리프 안전에 대한 존속 여부도 의심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벼락을 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설사 그것이 황금가지를 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해도. 확실히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벼락이 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좀 더 극적이며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벼락과 함께 정전이 일어났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저택에 와서 벼락이 쳤던 순간이 언제였지? 첫 번째 벼락은 그때였죠. 그자들이 캐서린 씨의 유언장을 낭독할 때. 아니야. 그거보다 정확히는 히스가 캐서린 이름을 부르짖을 때였어. 두 번째 벼락은 린튼 씨가 히스클리프 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쏘아붙였을 때였어요. 세 번째는 힌들리 군이 숨을 거두었을 때였어. 그리고 모든 게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군. 내 여동생 이사벨라, 네가 무작정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건만 이런 식으로 제외하게 되었구나.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시답잖은 편지들을 보내온 적은 있었네. 운명을 만났다느니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느니. 하지만 내가 반대할 것이 뻔해서 소개를 시켜줄 수는 없다고. 너 스스로가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알고나 있는 상태냐? 나는 정해진 설계대로 진행할 뿐이지. 이제 네 번의 벼락이 쳤군. 그래, 우리도 알아. 우리도 숫자 셀 줄 알거든. 관리자님, 말투를 보아하니 린튼, 저자는 벼락이 치는 조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벼락. 벼락이 친다는 것은 축복이야.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니. 자네에게 거짓말을 했네, 히스클리프.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평생을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던 것 같네. 계속해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겐 여전히 묵묵부답이지. 옛날에도 지금도. 린튼군, 그것이 이 끔찍한 실험실을 만든 대답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태껏 들키지 않고 납치가 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다. 단순히 갱단 여럿만이서 납치를 자행했다기에는 주위엔 저항의 흔적이 없었으며 가족이 통째로 실종되기도 하는 등 여럿이 한꺼번에 납치된 정황 역시 많았다고 하였지. 그 기사를 다 읽었던 거야? 그렇다면 막무가내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더 악위에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납치범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뢰가 있는 자여야 했겠네요.
저택에 일자리를 내어주겠다거나 근사한 식사 대접이라도 제의했나 보죠. 인간을 만들어내는 실험이라 하더군.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모든 희생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소. 린트님, 아무리 캐서린 아가씨의 부탁이었다지만 이건 뭐? 캐서린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부탁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 캐서린의 부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않겠네. 하지만 이를 온전히 시행하기로 마음먹은 건 전부 내 의지였어. 그러니까 대체 왜 캐서린이? 이유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네. 그저 부탁받은 대로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뿐. 그러니까 대체 왜요? 당신의 가문 정도면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 T사에서 이를 알고도 자네를 가만히 내버려둘 것 같은가? 가문이 뒷받침되어준다 하여도 강도 높은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걸세. 이유라. 뻔하지 않나? 캐서린을 사랑했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러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 그건 그냥 맹목적인 구걸 아닌가요?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네. 나의 행복은 그 구걸에서부터 받아내는 적선에서 오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네를 부러워했는지 결코 모르겠지. 히스클리프. 나를 부러워했다고? 네가? 캐서린이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저택에 놀러와 둘이 같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지. 히스클리프는 왜 안 보일까? 그 애가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 물론 자네는 우리를 보기 싫어서 일부러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숨은 것이겠지만,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자네의 편지들을 태운 건 내가 아니네. 오히려 편지가 있었더라면 곧바로 건네줬을 거야. 캐서린은 자네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 자네가 떠난 후 캐서린은 방에만 박힌 채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버리면서 거울만을 들여다보다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그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하더군. 거울... 일기장에서도 말했었어.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봤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던 저택엔 거울 같은 건 두지 않았지. 누군가 선물해준 거울이라 하더군. 누군가? 그 거울에서 캐서린이 무엇을 보았길래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했을지는 직접 그 일기장에 물어보지 그러나 내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그 해진 일기장에. 이 꼴이 되고서도 우리를 공격할 셈인가? 자네들이 이 실험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려 한다면 막아야 하는 건 내 몫이네. 이렇게까지 해서 대체 네 놈이 바라는 건 뭐야? 항상 같았지. 난 캐서린을 사랑하니 캐서린의 뜻대로 할 뿐. 그 마음에, 그 방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방의 주인이 되는 것까진 바라지 않으니 들여보내만 준다면 그저 그 문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지금까지 저택에 내리쳤던 그 모든 벼락의 소리는 캐서린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였다네. 캐서린의 마음이 찢어질 때마다 벼락이 내리치는 거야. 그녀에게 그만큼 큰 아픔과 상실의 정신적 충격이 벼락과 암전으로. 벼락은 캐서린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일 테지.
아무도 남지 않았군. 난 아마 오래 견디지 못할 거야. 이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지. 그래. 알고 있으면 이제 순순히.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항복이라도 하라는 건가? 그게 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아마도 여기까지가 끝일 거야. 항상 말해왔던 것처럼 후회는 없어. 그저 우리가 같은 속도로 걷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이 항상 더 빨랐을 뿐이지. 그래도 난 당신의 뒷모습을 보는 것조차 벅차오르도록 좋더군. 주치의에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저자는 곧 죽을 거다.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군. 그럼에도 캐서린,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나로 인해 슬퍼했으면 좋겠어. 내가 린튼이라는 아이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치기 전부터 그 애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지. 한참을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그 아이는 부자인데다가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같이 생겼어. 그리고 나를 정말 좋아해. 이것 봐. 나를 볼 때마다 항상 눈이 별빛처럼 반짝거리잖아. 나는 나를 사랑하는 린튼을 사랑해. 오직 나를 위해서만 반짝이는 그 눈빛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흩날리는 황금빛 머릿결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웃어주는 그 빛나는 웃음을. 오직 나를 통해서만 행복해하는 린튼을. 들었는가? 마침내 벼락이 쳤어. 나로 인해 캐서린이 아파한 거야. 아, 캐서린. 잠깐, 지금 너 그러니 이제 적절한 때라는 거지. 멈춰! 나를 그대 방 안으로 데려가 줄 수 없어도 괜찮아. 그대를 기다리며 그 벽 속 갇혀 있겠어. 언젠가에 순수했던 인간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했네. 요리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질이 없었던 자네는 모르겠지만 이상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반죽이 존재한다면 어떤 인격이 입혀지던 간에 안전하게 유착될 수 있지. 린튼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가? 불순물 없는 완벽한 반죽이 된 거지. 그 무엇과 섞여내더라도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고작 저런 살덩어리를 인간이라고 부른다고? 아니요.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은 그 과정일 뿐. 최후의 목적은 당신이 말한 저 반죽을 넘어서 그 전에 있었을 최초의 인간이겠군요. 이 상황은 저들에게 단지 과정이자 실험이었을 뿐일 테죠. 오.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 연구원이 나밖에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겠어. 이 말을 헤르만 이사와 같은 윗분들이 듣기라도 했다면 어떻게든 자네를 잡아오려고 길을 썼을 테니까. 어머니,
사람은 만들어진 저 반죽이자 자네들이 인간이라 부르는 저 존재. 그건 접점이 없던 어떠한 세계의 가능성이라도 온전한 인격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이구려. 그래. 누구보다 이상 자네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거울 기술의 최극단에 있는 지점에 도달했으니 이제 남은 건 그 너머를 향해 갈 마지막 도약이지. 저택에는 황금가지가 하나 더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반죽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모아야만 시도될 수 있는 실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황금가지는 이 저택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군요. 맞아. 이 저택 주변에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벼락을 모으는 곳이자 황금가지의 힘을 응축하는 피레침의 역할이네. 이젠 조금 소름 돋을 지경이군. 자,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슬슬 퇴장을 해볼까? 어딜 가시려고? 이번에야말로 네 놈을 잡아서 어머니의 계획과 관련된 정보들을... 부디 나를 잡으려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완벽한 상태의 인격이 덧씌워질 때 이토록 희부연 연기가 온 사방을 덮곤 하지. 헤어짐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멋지지 않은가. 헤르만 이사의 아들이라고 했나? 연기 전쟁에 참여했다지. 어쩌면 익숙할지도 모르겠군. 좀 다를 테지만. 그리고 이상, 내 벗이여, 살아남으시게. 그래야 내 남은 훗날이 그나마 기대가 될 테니. 완벽한 상태의 인격?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마침내 다시 올 테죠. 모든 준비를 마친 그 히스클리프가. 그래, 내가 다시 돌아왔다. 존재 자체로도 죄가 되어버린 내가 우리를 끝장내기 위해 저 피로 먹을 놈이, 저 지옥에서부터 온 놈이 기어코 우리 저택을... 마님, 제가 기필코 우리 저택을 더럽힌 저 놈을... 그 어떤 워더링 하이츠도 마지막에는 어디에서도 내 것이 아닌 적이 없었다. 힌들리와 린트는 언제나 비참하게 몸부림치며 죽었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 그러니 조세핀, 너 또한 내 소유물이다. 나를 따라야 한다. 마님, 이놈이 저희를...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된 그 마님 타령은 지긋지긋하군. 자, 조세핀과 힌들리와 그리고 린튼, 이 빌어먹을 운명에 얽히고 얽힌 너희들은 어디에서나 있어왔지. 죽어서도 워더링 하이츠를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너희 모두를 내가 데려가 주마. 마지막 장을 향해 가볼까? 너 개설인데 함부로! 그래, 오랜만에 놀이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개설인과 둘이서 놀곤 했던 그 옥상에서 다시 옛날의 추억을 곱씹어 보자고. 응? 함께하고 싶다면 날 있는 힘껏 쫓아온 뒤 올라와라, 히스클리프.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오게 해서는 안 되지. 캐서린을 향한 네 마음이 고작 이 정도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돼. 더 괴롭고 더 비참하고 더 처절해야 할 거다. 네, 황금가지가 있습니다. 2개의 황금가지가 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5만 가지 상상이 드는. 캐서린을 데려가서 어떻게 할 속셈인지 몰라도 막아야 해. 반드시.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날 곳이 없군. 무작위의 세계에서 불러와진 불완전한 인격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저 히스클리프의 영향력에 종속된 말로들이기도 하죠. 어느 거울 세계에나 있을 히스클리프를 죽이고자 차원을 휘잡고 다니는 하나의 현상, 와일드 헌트라고 불릴 수 있겠네요. 백귀야 행위군. 이들을 불러왔으며 그 군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마치 마왕과 같으니 그 마왕의 명이 거둬질 때까지 생겨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제작! 내 발로 스스로 저택문을 박차서 떠났을 때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심했어. 최소한 캐서린 앞에 섰을 때 그 애가 더 이상 나를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지만 이것 봐. 결국엔 캐서린을 지키지도 못했고 캐서린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아. 천치처럼 무기도 제대로 들지 못해. 나도 알고 있어. 내가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다는 걸. 목배워먹은 데다가 성질까지 더러워서 욱할 때도 많아. 말해줘, 시계대가리. 아니, 관리자. 죄라는 건 원래 이렇게 막막하고 끝도 없이 덮쳐오는 거야? 해치고 해쳐도 계속 몰려올 만큼 내가 잘못 살아온 거냐? 또다시 몰려온다. 아까보다 더 많은 숫자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겔자비가 있는 겁니다, 단테. 뭐야? 혹시 나 혼자 헛것 보는 거 아니지? 특생 나리 본인이 지금 정신이 흐릿해지고 있어서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싶소만. 정말 나리가 맞는 곳이오? 옳다고 한 번만 맞아봐도 되겠어? 아직까지 살만한가 보군. 헛소리를 나불거릴 여유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매서운말을 날리시는 걸 보아하니 우리 특생나리가 맞는 모양이요. 직원들의 남은 목숨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관리자님께선 특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때에 따라선 다시 초기화를 하는... 하지만 괜찮아. 지휘팀이라면 이 정도쯤은 통제할 수 훌륭한 있잖아. 제압 성과를 낸 직원이 있군요.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쯤에서 관리자님이 칭찬의 말을 건네줘도 인격에 좋을 것 같네요. 저렇게나? 물론 진심까지 담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온 거야? 아니, 온 게 잘못되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도저히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저택 아래에서부터 익숙한 것들이 느껴지더군. 껍데기들의 짙은 냄새와 처절한 울음소리들이. 하지만 당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도 안 되었고 지금도 그래야만 했지. 종착한 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부질없다. 아니, 종착한 것들? 이 죄종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 지하실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종들과 와일드 헌트라는 것들은 내가 맡도록 하지.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처리한다는 뜻이다. 상황이 좋지 않네. 다친 사람들이 많이 보여. 하지만 괜찮아. 이것은 위험합니다. 지휘팀이라면 이 정도쯤은 통제할 수 있잖아. 1타 2피 맞지? 카론, 스담해줄게. 혼자서 뭘 어떻게 한 거야? 야, 좀 한번 보자. 나도. 베르길리우스, 알고 있다. 아마 계약 조건 중 일부는 포기하게 되겠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타협하거나 포기해야 하기도 할 거고, 귀찮은 회의에도 몇 번 불려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 아주 오랜만에 거대한 흐름이란 걸 따라가 보고자 했더니 큰 흐름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냄새와 풍경만큼은 허용할 수가 없더군. 알겠습니다. 이봐, 난 같은 식구를 뒤에 내버려두고 먼저 가버리는 짓 따윈 하지 않아. 평소엔 말이지. 평소에 군말 않고 떠나던 자들이 오늘따라 유독 인사가 길군. 보다시피 네놈이 머뭇거릴 만큼 나는 약하지 않아. 그리고 이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치우는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빌려줬던 무기를 돌려줘야 했을 녀석은 보이지 않았고, 빌려준 이 무기만이 바닥을 나뒹굴고 있던 때가 있었지. 글라디우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끼는 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란다. 식구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비릿한 단어로군. 멈춰. 이번엔 마음대로 도망가도록 두지 않아. 내 캐서린을 돌려줘. 개자식아. 네가 있는 힘껏 달려와서 나를 붙잡는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캐서린은 이미 너를 떠났어.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 아무리 덮여있는 흙을 치우고 관뚜껑을 열어 들여다보고 한들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언제나 초연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은 채 누워있지.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닥치고 와서 바꾼다고. 알려줄까? 너는 영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캐서린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캐서린을 찾아 헤매기만 하다가 어느 날 마침내 마음의 평온을 얻을 거다. 모든 절망은 하나의 답으로 끝나지. 그리고서 스스로 중얼거리게 된다. 모든 속죄를 끝내고 나면 나도 심장이 멈춘 채로 그 관에 누워 함께 잠들겠노라고. 그러니 내가 네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너 또한 이 히스클리프들의 속죄의 행렬에 동참한다면 일찌감치 평화로운 안식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 치워 그딴 평온. 그딴 식으로 평온을 얻고 싶지 않아. 모든 걸 안 다음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길이 이 캐서린이 원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자! 잘했군! 한 놈도 남지 않을 때까지! 캐서린아, 돌려줘. 캐서린은 못 깨어나. 그 의식은 이미 곳곳으로 흩어졌을 테니. 자! 그딴 말로 포기할 것 같아?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 사슬을 이 이상으로 유지하기는 힘드니 대상의 빠른 무력화가 요구됩니다. 제가 저놈을 기절시켜 놓을게요. 상대를 제압해두는 건 버틀러들의 숨겨진 특기 중 하나죠. 단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내야 할 건 마왕 히스클리프에게 모든 세계의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에 대해 보여준, 즉 거울 세계를 보여준 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알겠습니다. 추론을 이어보자면 히스클리프 씨가 가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거울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계획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결국 도와준 배우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 거네요. 캐서린에게 거울을 건네서 실험실을 만들도록 이끌고 더 나아가 마왕 히스클리프를 저택으로 초대해야만 했던 자. 캐서린과 가까우며 심리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던 인물이겠군. 관리자님,
몇 가지 수상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황금가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넬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친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게 당신들이 찾던 황금가지가 저건가요? 관리자님, 유언장엔 황금가지를 히스클리프에게 양도한다고만 되어 있었을 뿐 우리는 넬리에게 황금가지를 찾는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데들 레비치들을 조우했을 때도 거리에서 붉은 안광을 가진 데들 레비치들로부터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만 알다시피 거리에선 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색이 보이지도 않을 각도였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제 어서 옥상으로 올라가. 히스클리프. 넬리, 왜 그쪽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나? 처음부터 이 저택에 나를 초대했던 건 넬리다. 넬리가 나를 이곳으로 불러들였고 힘들이 그놈이 처참히 망하게끔 정보를 넘겨주었지. 심지어 이사벨라, 그 아이를 내게 소개시켜준 것도 넬리야. 어째서냐고 묻지 말도록. 당연하지 않나? 우리 둘 다 이제 찾는 것에 지쳐버린 인간들이니까. 넬리, 네가 배신을 한 거야? 이 저택은 네 편이었던 적이 없었지. 단 한 번도. 그리고 히스클리프, 배신이라는 표현은 조금 섭섭할 것 같아. 이유를 말해. 정말 변했네, 히스클리프. 옛날 같았으면 이유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너라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우리의 어린 시절까지 내 손으로 없애야 하는 거냐? 히스클리프, 너는 뭐가 제일 무섭니? 나는 캐서린 아가씨가 보았다는 유령도, 이 저택에 간간히 몰아치던 폭풍도,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려대는 힌들리 씨도 전혀 무섭지 않았지만 어느 날 생기고 말았지 뭐야. 그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채 늙어가는 한 사람이었어. 어느 세계에서나 히스클리프 너와 캐서린 아가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였지. 너와 캐서린 아가씨 사이에는 언제나 증오와 오해와 끔찍한 집착들이 맴돌았고, 모든 곳에 나는 그 궤도의 바퀴살에 치여 빨려 들어가 버리고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굴렀던 거야. 계속. 제일 끔찍했던 건 그 모든 세계에 나는 끝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였지. 내가 평생을 너희들에 의해 삶을 야금야금 도둑맞고 있는지조차도. 그래서 아가씨에게도 같이 보여드렸지. 그저 내 마음이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거울 조각이라고 말이야. 거울 조각은 사람의 마음에게서 무수한 균열을 이끌어내죠. 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하니까요. 이제까지 노력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의심을 심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며, 동시에 다른 세계의 나까지 개입을 하려고 하죠. 그것이
응당 올바른 참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채요. 넬리에게 거울을 보여준 자가 있었다면 그 자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었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울 기술은 분명 그 후에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군. 거울 너머에서 본인만큼 괴로워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한참을 나오질 않더니 그 실험실이 탄생되기 시작했지. 꿈에도 모르셨을 거야. 관에 잠들기 전까지도 나만큼은 믿어 의심치 않으시더군. 세상 속에서 자라온 아이란 순진하지. 아니, 순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가? 아가씨는 모든 것이 자신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차는 분이었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전부 부정하진 마. 네가 학대당했을 때 느꼈던 연민과 언젠가는 네가 다른 누구보다 잘 되기를 빌었던 마음은 진심이었어.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해냈어. 해결. 개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캐서린 아가씨는 종종 날 힘들게 했어도 함께했던 세월까지 부정할 정도는 아니야. 가끔은 돌아가신 언쇼 씨도 그리워. 그래, 난 모든 것에 악의를 가지면서 살진 않았어. 그저 내 미래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뿐이야. 여기까지 오기 위해, 치프 버틀러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오면서. 비켜. 계속 앞으로 갈 생각이니? 소용없어. 아마 지금쯤이면 그 히스클리프는 옥상에 도달하고도 남았을걸. 그리고 이야기는 그걸로 끝내는 거야. 차라리 그게 낫지. 그렇잖아? 서로 대화할 용기도 없는 주제에. 그만해. 너희들은 내가 조금만 비틀거나 다르게 전달해도 그걸 전부 믿어버리곤 했잖아. 아니요. 아무 편지도 오지 않았어요, 아가씨. 어디서 분명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초대장은 제 쪽에서 보낼게요. 아가씨에게 편지 한 통 없었던 히스클리프지만 이 저택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뜯어보지 않으셨어. 그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을 거야. 아무도. 누구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휘둘러왔으면서 정작 너희들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 그런 나태함을 가지고서도 앞으로 계속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끝난 거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그래. 정말로 끝나버렸어. 색깔이 끊임없이 섞여든다. 잠깐 동안 보라색으로 빛났던 마음에 회색이 칠해지고 또다시 핏빛이 칠해지다가 빛바랜 색으로도 더 칠해지고, 그래서 어느덧 내 색깔은 검색이 되어버렸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보일 필요조차 없는 새까만 밤의 색, 뒷골목의 색. 또다시 정전이.
그러게요. 히스클리프 씨가 갑자기 어디에... 무슨 소리야? 난 여기 있잖아. 뻔한 결말이지. 또다시 뒷골목으로 돌아갔을 거야. 우리 히스클리프에게 그것만큼 잘 어울리는 곳은 없었을 테니. 불쌍한 히스클리프. 이번에도 패배와 좌절만을 맛보고 돌아가는구나.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딱하지. 너희와 있어도 뭐 하나 바뀌지 않을 아이였을 거야. 마왕이자 악마가 되어서 돌아온 히스클리프를 봐. 히스클리프의 말로지.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결국 린튼이랑 결혼해야겠지. 지금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내 품위가 떨어지고 말 거니까. 진짜 맞아. 또 이기적이군. 방 안에서는 캐시와 넬리가 한창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지. 서둘러 나가야겠어.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내 마음이 분명 산산조각 나다 못해 터져버릴 테니까. 근데 망할 시계 소리는 아직도 들리고 있네. 내가 얼마나 고통받더라도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지. 근데 더 기다린다고 뭐가 바뀌지? 더 기다린다고 뭐가... 알았어! 기다려볼게! 그러니까 그만 좀! 린튼과 결혼한다면 히스클리프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애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서는 안 돼. 아니야. 이번엔 열려있는 그 문을 도로 닫고 싶지 않아.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나. 그럼에도 미안해, 캐시. 너를 실망시켰어. 왜냐하면 나는 네 진심을 듣는 게 두려웠거든. 알아. 이 미래는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없을 미래라는 거. 내 망설임이 우리를 망쳤지. 그리고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넬리도 망쳤지. 이젠 내가 망가뜨린 것들을 고쳐야 할 시간이야. 저 꽃들은 척박한 황무지나 가파른 절벽에서 피어나. 그래서 겉보기엔 항상 고독하고 쓸쓸해 보이지. 그럼에도 내가 이 꽃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줄까? 다른 꽃들은 전부 말라 비틀어지고 흐릿하게 변해가는데 이 꽃은 시들고 말라가도 색깔은 처음과 같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난 네가 없을 땐 이 꽃들을 말려서 내 방에 걸어놓을 거야. 반지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를 두고 내가 왜 없어지겠어? 멍청하게도 지금까지 이 말의 의미를 모른 채로 살고 있었어. 캐서린, 너의 모든 말들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었네. 나 돌아왔다. 어디로 사라졌던 거예요? 벼락이 치고 나니까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괜찮은 건가요? 히스클리프 씨? 아니,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러워. 하지만 나는 너를 내버려두고 옥상으로 올라갈 거야, 넬리.
뭐? 마왕 히스클리프, 그자는 내 미래가 아니야. 너와 그놈은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지. 나는 달라.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지금까지 우리의 보모 역할을 하느라 수고 많았어, 넬리. 캐서린 씨가 유언장에 써놓았던 세 명의 인물들. 그중 힌들리 에드가가 모두 명백하게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니 서류상 워더링 하이츠의 실소유자는 히스클리프 씨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겠군요. 네가 원하던 대로 자유라는 미래를 줄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나가 보던가. 네 혼자만의 이야기든 뭐든 간에. 해방됐어. 해방된 걸까? 그러면 이제 나도. 뭐해? 다들 빨리 안 따라오고. 생각? 내가 언제 그딴 걸 깊이 한 적이 있었나?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래. 형편없는 결말이지. 안 그런가? 나는 힌들리와 린튼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독히도 애를 쓰고 스스로를 몰아세웠어. 이곳은 나만의 천국이다. 거의 다 이르렀지. 천국? 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똑바로 봐! 너는 지옥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야. 캐서린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캐서린을 보았다. 심지어 내 얼굴을 볼 때에도 캐서린이 떠올랐지. 온 세상이 나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 것 같았어. 캐서린은 이 세상이 틀림없이 존재했지만 나로 인해서 영영 죽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기 위해선 단 한 가지 소망만을 생각해야 하지. 변함없이 열망이여. 그 소망. 모든 세계의 히스클리프를 죽여야 한다는 거. 그래. 그 단 하나의 사실이야말로 내 사랑의 증명이었어. 많은 히스클리프들 또한 처음에는 내게 분노를 하거나 목숨을 구걸하다가도 결국은 자신의 죽음이 캐서린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더군.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지. 세상에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걸 알면서도 이 손으로 히스클리프를 죽이기 위해 돌아다니는 건 그거 아나? 히스클리프는 죽어도 아무도 울어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묻어주고 울어주지. 비록 내가 죽을 땐 정적만이 가득하겠지만. 아니야, 네 방법은 틀렸어. 물론 캐서린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 바쳤을 거야. 하지만 모든 세계를 보았던 너라도 하나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한 게 있더라고. 무슨 말이지? 어떤 세계에서든 간에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항상 비참하고 불행하게 끝난다고 했지. 하지만 아주 작은 열쇠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었어. 아니야, 그런 세상은 없어. 아니,
우리의 존재로 인해 캐서린은 반드시... 답답하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내가 문제였지. 그냥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서워도 부끄러웠어도 아주 조금의 용기를 내서 말을 걸면 되는 거였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우리에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캐서린은 이미 눈을 감은 지 오래인데. 맞아. 네 놈 말대로 과거를 바꾸면서 증명할 수는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캐서린이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옥상으로 왔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겠니? 너나 나나 서로 망한 새끼들인 건 맞지만 난 너처럼 모든 원인을 없애겠다며 잡아 죽이고 다니진 않을 거라고. 마음이 어디까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바뀌는 건 없다, 히스클리프. 나는 너를 죽이고 다음 세계로 넘어갈 거니까. 그럼 뭘 기다리는 건데? 소용없어. 제 아무리 노력해봤자 너는 황금가지를 파괴할 수 없다. 부술 수는 없어도 망가뜨리는 건 가능하지. 죽이겠다고? 나를? 네가? 아니, 네 소원대로 나를 찌르겠다고. 뭐? 역시 잘은 모르겠지만 너는 이 벼락을 먹으면 황금가지가 필요한 거지? 그렇다면 내가 그 힘을 빼앗아 버리면 다 일그러지는 거 아니냐? 원래 내가 공부는 못해도 냄새는 잘 맡아왔잖아. 캐서린, 내가 돌아왔어. 문을 열어줘. 왜 스스로를 찌른 거예요? 이게 당신이 바라는 결말이에요? 이제 곳곳에 있는 캐시에게 내 목소리가 닿아야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황금가지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것 같았으니까 내 느낌대로 하는 것뿐이야. 그게 무슨... 캐서린은 워더링 하이츠 그 자체가 되었어. 어떻게인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캐시도 넬리와 이놈이 보았던 그 거울을 똑같이 본 거라면, 그리고 나와 계속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애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 것 같거든. 생각해보면 여기 온 이후로 워더링 하이츠는 계속해서 나를 밀어냈고 일기장은 계속해서 나를 달래줬지. 언제나 솔직하지 못했어. 캐시도 나도. 히스클리프 씨, 무슨 말인지... 히스클리프, 그거 알아? 아주 오래전 조세팀에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어. 이 저택 아래에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다고 했지. 터가 좋지 않으니 아무것도 세우면 안 된다고 수많은 건축가가 입을 모아서 말했대. 그럼에도 이 워더링 하이츠는 세워졌어. 보이지 않는 이 깊은 지하의 강 위에서.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저택에서 돌아가신 엄마의 유령을 보곤 했어. 넬리, 저 유령 보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유령 같은 건 없다니까.
그러게 제가 낮잠 자라고 할 때 퍼뜩퍼뜩 잠들었어야죠. 마님. 다행히도 그걸 보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닌 듯했지. 이 조세피는 마님이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저 밑에 흐르는 강물이 마님을 다시 이 저택으로 데리고 올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 집에서의 임무를 다 끝내면 그 강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건 내가 자라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였지. 히스클리프가 떠나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나에게 넬리는 거울 조각을 보여줬어. 아가씨, 제가 신기한 거울을 하나 얻어왔어요. 재미난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요술 거울인가 봐요. 아가씨는 이런 발명품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 거울 속에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히스클리프와 나를 보았어. 히스클리프는 나로 인해 황폐해지고 냉혹해지고 우울해지고 끝도 없이 불행해져 갔지. 그건 마치 처음부터 짜여진 운명 같았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비참해져 갔지. 저기 보여? 다른 유령이 또 보이고 있어. 아가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찬바람 쐬지 말고 들어가서 쉬세요. 저 유령은 왜 계속 슬프게 울고 있지? 그리고 왜 낯이 익은 걸까? 나 거울을 맞아봐야겠어, 내일. 나는 히스클리프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내고 싶어서 밤새도록 그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까지 봤어. 그러다 계속 들려왔던 비명소리의 끝에 가장 절망하는 캐서린들을 만나게 되었지. 너는 모든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고 있는 캐서린이네. 이 세계에서 히스클리프는 나 때문에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도 너처럼 거울 너머의 모든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보고, 하지만 그 어떤 세계를 보아도 히스클리프와 나는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결말은 없어.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건 고통뿐이야. 혼자 남겨진 내가 살아갈 일은 없으니까. 모든 히스클리프는 왜 항상 행복해질 수 없을까? 어째서? 답은 하나야. 우리 탓이지. 캐서린이 있기에 히스클리프는 반드시 불행해져 가니까. 모든 히스클리프가 불행한 건 나의 탓. 모든 세계의 내가 없어진다면 모든 히스클리프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남은 세계의 히스클리프를 위해서 우리를 너의 세계에 초대해줘. 제일 먼저 이곳에 너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서 또다시 나를 죽일 거야. 또다시, 또다시.
그러면 히스클리프들은 천국에 도달할 수 있구나. 내가 없는 천국에. 그제야 모든 굴레가 풀리는 느낌이었어. 그건 너무나 당연히도 내가 해야 할 일 같았어. 나는 모든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니까. 그 애는 행복해져야 마땅한 존재니까.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의 연줄을 좀 이용해서 힌들리시를 파산시켰어요. 도박에서 모든 재산을 완전히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넬리가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힌들리 오빠를 파산시켜 워더링 하이츠를 빼앗았고. 결과는 걱정 마세요. 이미 몇 번 비슷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으니. 실험실 준비만 잘 된다면 말이죠. 실험실은 말한 대로 다 준비해 놓을 거야. 얼마가 들던 상관없어.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방식은 본인의 몸에 새로운 인격이 더 씌워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몸에 남아있는 의식은 없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인격의 소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예전의 실험을 통해 증명했거든요. 나는 캐서린을 초대하기 위해 지하실에 거대한 실험실을 설치했어. 린슨의 도움을 받아 황금가지를 구했지. 하지만 인격을 온전한 형태로 소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드는 일이야. 하나의 황금가지로는 부족하지. 하지만 다행히 우리도 황금가지를 하나 확보해둔 상태야. 옥상에 꽂은 이 황금가지가 에너지를 모아 실험실에 있는 황금가지까지 연결해줄 거야. 당신 정말 친절하시네요. 제가 무엇을 지불하면 되나요? 우린 돈은 필요하지 않아. 대신에 반죽을 만들게 해줄래? 그걸 내 거래 조건으로 둘게. 반죽이요? 그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정제된 반죽. 어서 날 초대해줘. 조만간 실험이 완성될 거야. 넬리? 이젠 유령이 무섭지 않아.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히스클리프와 말하는 게 그렇게 무서웠나 봐. 까마득한 그 마음을 나는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였어.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나를 죽이기 위해 이 저택을 헤매고 있는 나였지. 자, 당신에 관해 7번의 벼락이 치고 난 후 다른 세계에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당신이 바라는 캐서린이 소환될 수 있을 거야. 린슨도 행복할 거야. 당신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 하는 일이니까. 관을 닫으면 당신은 다시 눈을 뜨지 못해.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바라는 건 전부 이루어 놓겠어. 좋은 꿈 꾸게, 내 사랑.
그 반죽은 꽤 순도가 높은 거라 무엇이든 될 수 있거든. 내가 원하는 건 그 반죽보다는 그걸 넘어선 가장 처음의 것이지만 어딘가에 돌아올 생각도 없는 히스클리프보다는 오로지 캐서린만을 위한 히스클리프, 그러니까 당신만을 위한 히스클리프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당신 저택 아래 흐르고 있는 그 강이 정말 당신과 내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당신의 의식은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닐 수도. 세계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이 강은 의식을 붙잡아두니까.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도 좋겠지. 나만을 위한 히스클리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왜 이 모든 걸 지켜보게 된 거지? 내가 애초에 어디에 있는 거지? 내 말이 들리긴 하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렴. 소원의식은 반드시 성공시켜줄 테니. 그리고 혹시나 말하는 것이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기억하렴. 이 모든 것은 네가 사랑하는 히스클리프를 위한 것이니까. 캐서린. 아니야. 캐서린, 내게 이러지 마. 저택 안에서도 밖에서 모든 걸 견뎌낸 이유는 너였어. 그냥 저택에 다시 돌아와서 너를 만나고 싶었어. 그것뿐인데. 왜 너한테 마음을 바꾸는 거야? 우리의 소원을 잊었어? 히스클리프가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비천해지고 불행해지는지 그 수없는 난방들을 지켜보았잖아. 아니야. 달라. 내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이 세계의 모든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너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히스클리프는 곧 나야. 내가 세상에서 느낀 가장 큰 고통은 히스클리프가 느낀 고통이고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온 건 히스클리프야. 다른 모든 것이 남고 그 애가 없는 세상에 도달할 거라면 캐서린 또한 존재해서는 안 돼. 캐시! 어딘가에 네가 느껴져! 어디 있지? 캐서린 씨의 의지가 개입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캐서린 씨가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 방해하지 마! 날 불러와줘. 네가 진정으로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어디 있지? 내게로 와, 캐서린!
어딘가에 네 목소리가 들려. 제발. 부디 고통 속에서 깨어나게, 나의 캐서린. 선원들, 나를 보호해라. 부탁이야, 캐서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찢어놓아줘. 나는 네 눈을 보면서 죽어갈 테니. 모두가 고통의 밑바닥 속에서 몸부림치기를. 우리에게 안식은 없다. 히스클리프 씨를 소멸시키는 데 성공한 마왕 히스클리프. 모든 세계를 넘어다니면서
히스클리프를 소멸시킬 것이며 캐서린의 소환이 성공한다면 그녀 또한 모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캐서린을 탄생시키겠죠. 그 끝엔 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둘만의 절규가 남지 않을까요?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히스클리프. 나도 모든 세계의 히스클리프가 아닌 지금의 너를 사랑해. 캐시! 어디 있지? 말을 다시 내 품에 안아야겠어. 네가 계속해서 느껴졌어. 내 곁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어딘가에 있어. 그렇지!
내가 네 마음을 찢은 게 아니야. 네가 네 마음을 찢은 거야. 네 마음을 찢으면서 내 마음까지 찢어놓은 거야. 내려와, 히스클리프. 히스클리프라도 토대하겠어. 이것의 불을 너무 지겨워서 내 몸도 다시 차가워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은 너뿐이야. 저 아이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정해놓은 채로 보았던 건가? 비로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구나. 황금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야, 넬리. 하지만 히스클리프, 너는 마음 착한 애니까 이해하지? 내게 거울 조각을 처음 보여준 그 사람에게 이걸 넘겨볼까 해.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 너희는 온 힘을 다해 싸워서 쓰러지고 지쳤어. 그때만을 기다린 치프 버틀러를 어떻게 막을 셈이야? 저 시계가 한 바퀴 돌아간 후엔 난 사라져 있을 텐데. 그래, 지금은 너를 막을 수 없겠지. 하지만 되찾을 거야. 황금 가지와 내 개설인을. 개설인?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네, 히스클리프. 알아. 너와 다른 사람들에겐 이제 기억의 얼룩이 되어버렸다는 거. 하지만 내겐 너무 선명해졌어. 절대 지울 수 없어. 그렇게 간절하다면 되찾는 날이 오길 바랄게. 황금 가지만 있다면 어떤 소망이든 마음이든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누군가 이미 가져간 듯하군요. 그자에게 간 거겠지. 헤르만. 실패하지 않았어. 되찾을 수 있어.
어긋나도 진심을 다한다면 다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나와 캐서린이 죽은 세계에서조차 그랬던 것처럼. 이 관 속에 들어있는 자의 이름이 캐서린인가요? 죄송해요.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져서. 이 관과 관의 주인은 곧바로 LCCA 팀이 수거하여 본부로 전송해 놓을 겁니다. 여전히 괜찮지 않아. 저 꽃의 이름은 히스라고 해. 황야에서 고독하게 피어나지만 폭풍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기다리지. 몰라. 그냥 시간을. 그림자를 쫓던 나날들, 남은 건 허망한 기억. 불길이 나를 태운 것처럼 내 손엔 채핀 먼지뿐. 쉼없이 달려왔던 나를 죄어오던 시간들, 이조차 그리워질까. 모든 날 언젠가는 돌이켜볼 기억 속에 미소 질 수 있기를. 시간과 이제는 나가야 할 때 자신을 태워 사라져가는 촛불과 닮아 있구나. 수고를 새도 없이 떠밀려 던져진 날 속에 내 길을 갈 수 있기를. 모든 날 언젠가는 돌이켜볼 기억 속에 미소 질 수 있도록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어. 밤하늘의 새처럼 별에 닿을 수 있게. 이 밤 또다시 찾아오겠지만 괜찮아, 다 사라지네. 괜찮아, 괜찮아.
쫓아! 아니 저기로 사라졌잖아. 어딜 보는 거야? 그걸 진작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야, 뒤질래? 이쪽으로 넘기라니까! 빛이 내게 아직 닿지 못한 거야. 별은 아주 까마득하게 있으니까. 단테, 당신도 꽃을 좋아해? 당신이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는 장미 한 송이가 있었어. 당신의 방은 그 꽃이 풍기는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은 긴 여행을 떠나 그 장미를 내버려 둔 채로 그곳에서 큰 정원에 도달하게 되고, 당신이 보살폈던 것과 똑같은 장미가 수천 송이가 피어 있는 걸 보았어. 그걸 본 당신은 울음이 차올라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 맞아. 세상엔 수천 송이의 장미꽃들이 있어도 나의 장미꽃은 단 하나야. 당신이 물을 주고 가꿔 주고 가시에 찔려서 가끔 아파하긴 해도 당신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향기가 나는 그 꽃 말이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서도 여러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어디에나 있을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행복하길 바라기보다 눈앞의 서로가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알겠어? 눈앞에 있는 나의 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수천 송이의 장미꽃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별 사람들은 자신의 정원만을 꾸미기 위해 장미꽃 수천 송이를 가꾸면서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찾지 못하더라고. 그건 당신이 내게 양을 그려줄 수 있을 때, 그때 스스로 찾게 될 답일 거야.